저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분식을 좋아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적 고해가 있어서 늦게 퇴근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저희 집이랑 30분, 시댁이랑은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분식집 일을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하셨어요.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째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수많은 일 중에 왜 그런 일을 하니? 너 처녀 때 다니던 회사에 가면 안 돼? 어머니, 거기는 여기서 거리가 멀어서 6시에 퇴근하면 7시 반에 와요. 어린이집은 4시 반에 마치고요. 늦어도 5시에는 집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회사에서도 아이가 어리면 잘 고용도 안 하고요. 에휴, 네가 조건이 안 좋으니 그렇지. 전문직 이런 거 배우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하찮은 일 안 해도 될 건데. 부끄럽게 왜 하필 음식 장사를 해도 분식이야. 다른 장사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자리도 아는 엄마가 이사 가면서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팔아줘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분식집을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장사를 하냐고 시작 전부터 구박하셨죠.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저는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생활 시작할 때 도움을 주셨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어른 둘이서 결혼하는데 왜 돈을 보태줘야 하냐며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분식하는 건 한 달 내내 반대하시고 핀잔을 주셨어요. 신랑 월급이 한 달에 280만 원이었고 집 대출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전기비,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비 등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낼 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회사 같은 번듯한 곳에 취직하길 바라셨죠. 제가 그런 곳에 취직을 안 알아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취직이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아이는 키워주실 분이 따로 계신가요? 아직 아이가 4살 이하면 어린데 아이 엄마들을 뽑으면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휴가 내고 그래서 늘 다른 직원들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를 봐주실 분이 계신다면 고용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자주 아프기도 해서 회사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고 도저히 양육과 동시에 하기에는 힘들 거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장사하는 건 싫다고 하셨고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제 부탁도 거절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애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애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말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일반 회사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요. 거기에 친정엄마도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가 학교와 분식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인수하기로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하게 지낸 엄마가 이번에 가게를 내놓는데 신랑이 타지방으로 전근을 가서 나도 몇 번 일을 도와줘서 일하는 법도 다 알거든. 내가 인수받아서 해볼까 해. 우리 매달 마이너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내가 분식집 잘 해볼게. 나 잘할 자신 있어. 다른 장사하면 안 돼. 수많은 일 중에 굳이 분식 장사를 해야겠어? 그럼 당신이 다른 방안을 제시해봐. 다른 장사들 하려면 기본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그리고
이곳처럼 월세가 적은 곳도 없고 다른 곳보다 실패 확률도 낮은 곳이야.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줬잖아. 우리 가족 8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서 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 수도 없잖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번듯한 장사를 했으면 해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당신이 잘 알아보고 시작한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벌어야 우리도 마이너스 통장 생활에서 벗어나지. 신랑 또한 한 달에 8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신랑이 잘 알고 있었고요. 애를 키우면서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게 어려웠고 혹시나 아이가 아프면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봐주실 수 없다고 하시니 분식점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랑도 이런 사정을 알고 나서는 가게를 하기 원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픈할 때도 오픈하고 나서도 우리 집에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희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게 오픈했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도 며느리 가게인데 와서 떡볶이 맛도 보시고요. 작은 가게지만 깨끗하게 잘 꾸며놨어요. 내가 거길 왜 가니?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너도 어디 가서 분식집 한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이번에 명절 때도 친척들한테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시작한 일이니 절대 망하게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가 한번 오셔서 구경하라고 해도 혹시나 가게에 왔다가 어머니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걱정하셨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신랑 준다고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가게까지는 15분 거리고 어머니는 경차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게로 가져다 주시면 제가 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게로 오시지 않고 30분이나 더 걸리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저희 가게가 훨씬 가까운데 가게로 오시지 여기서 왜 기다리고 계세요? 가게에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나봐라. 괜히 며느리 이런 장사한다고 나를 무시하지. 그러니 가게로 오라고 하지 말고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니? 어머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이에요. 애들 아빠도 제가 돈 벌기 원하고요. 그리고 애들 아빠 월급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네가 살림을 못하니까 못 살지. 애들 아빠 월급 정도면 중상위층은 할 건데 왜 그 돈을 가지고 못 산다고 난리야. 네가 살림을 아껴서 잘 살아봐라. 못 살긴 왜 못 살아? 나는 너희 시아버지가 한 달에 100만 원 가져다 줘도 잘 살았다. 하시는 겁니다. 30년 전 100만 원 주신 걸로 아는데 지금이랑 물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그대로 시아버지가 늘 400만 원 이상 가져다 주신 걸로 아는데 시어머니는 아버지 초월급을 말씀하시면서 제 탓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으나 처음 가게를 하는 거라 나도 온 신경이 가게에 가 있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가슴속에 묻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며느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고생해서 조금이라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부끄러워하신다는 게 말이죠. 보통은 칭찬해 주시거나 고생한다고 다독여 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제 의견을 강력하게 말도 못했고 이런 일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을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시작한 분식점은 제가 인수하고 나서 석 달 만에 신랑 월급만큼 벌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요리 잘하는 줄 알았지 장사에도 소질이 있는지 몰랐어. 당신 지금처럼만 하면 우리도 전세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만 계속 일해줘. 당신 덕분에 숨통이 뛴다. 그래, 나도 지금처럼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이만 누가 봐준다면 오후 장사도 하고 싶은데 우선 더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할게. 그대로 신랑은 시댁에만 가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일을 하니까 마이너스 인생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능력자야. 신랑의 이런 말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분식점 하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죠. 그날도 주말이라 시댁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내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네 신우도 돈이 좀 필요하다더라.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한 달에 100 정도 벌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데 너희 가게에서 일하면 어떨까? 가게 비법도 좀 알려주고 일을 좀 가르쳐주면 너 없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 당신 혼자서 힘들다고 했잖아. 이제 배달도 할 거라고. 아르바이트 하면 뽑을까 생각했으니까. 우리 동생 집에서 놀면 뭐해. 그리고 매제입 잘 안 돼서 월급이 반토막이라는데 당신이 우리 동생 일 좀 시켜줘. 아가씨가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설거지하고 음식물 치우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화내거나 하면 안 되는데. 내 동생도 집에서 살림을 몇 년이나 했는데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다 할 줄 알지. 그 정도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할게. 우리 동생 야무진 아이라서 일도 잘할 거야. 신랑은 신우에게 내일 당장 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랑 신우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신랑은 자신이 오빠라서 동생에게 무조건 베푸는 타입이었고 신우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저희 부부가 뭘 사주거나 해도 고맙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빠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신랑이 첫째다 보니 동생에게 늘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우는 시댁에 와서 숟가락 하나 넣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죠. 전 그런 신우를 잘 알기에 과연 분식집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본인이 돈이 필요해 일을 시작한다 했으니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은 배달을 시작하면서 혼자서 일하기에 힘들었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포장하고 홀 손님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으면 해서 신랑 말을 따르기로 했고요. 다음날 신우가 가게로 왔습니다. 근데 복장부터가 일하러 온 복장이 아니었어요. 시폰 원피스를 입고 가게로 출근한 신우를 보니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연분홍색의 시폰 소재로 된 하늘하늘한 원피스 아시죠? 거기에 길이도 길어서 발목까지 오는 그런 롱 원피스를 입고 나온 겁니다. 어디 사진 찍으러 갈 때나 입는 옷을 입고 와서 일하러 오는 신우를 보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카페도 아니고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 일하는데 저렇게 입고 온 것부터가 꾸준히 일을 안 해야겠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긴 했습니다. 보통은 일할 때 편한 바지를 입고 오지 않나요? 편하게 앉아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장으로 보니 한숨밖에 나올 수 없었죠. 신우는 가게를 위아래로 쓱 쳐다보고는 한숨만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게가 너무 작네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나는 얼마나 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채소들을 나보고 다듬으라고 내놓은 거예요? 양파 껍질 까고 마늘 까는 작업부터 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죠? 이게 모든 일의 기본이에요. 아니 양파랑 마늘을 까놓은 걸 사서 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시킨다고 일부러 다듬지도 않은 야채 산 거 아니에요? 아가씨,
다듬어진 거는 가격이 2배 차이 나요. 그러면 매출이 줄죠. 우선 야채 다듬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포스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신우는 옷 버리는데 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우도 결혼한 지 4년은 지났으니 양파를 다듬는 걸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저는 홀에서 미리 주문받은 양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만들고 신우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주방 뒤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우는 양파 10개 정도 다듬고는 사라진 겁니다. 1시간이란 시간 동안 고작 해놓은 게 양파 10개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우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고요. 혹시나 화장실에 갔나 찾아봐도 없었죠. 우선 일이 급해서 혼자서 야채를 다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얘한테 양파 까는 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니? 얘가 손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하더라. 신우라도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너도 정말 너무한다. 설거지나 좀 시키고 주문이나 받으라고 하지? 그런 일을 시키니? 어머니, 저도 하루에 50개씩 양파 까고 마늘 까고 혼자서 다 해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사람이 이런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도 고작 10개 해놓고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저 혼자 오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야? 돈 좀 번다고 지금 너 무시하는 거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신우가 일하러 갔어도 시댁 식구인데 깍듯이 대해야지. 그런 일은 네가 하고 주문이나 받고 음료나 가져다 주고 그런 일 시켜라.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일을 똑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아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돈 주고 사람 고용하는 건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고용하기 싫어요. 지금 바쁘니까 끊어야겠어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은 그저 신우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을 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 뻔했습니다. 분명 제가 신우를 괴롭혔다고 말했겠죠. 신랑은 저에게 아니 당신 도대체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을 시킨 거야? 애가 손가락에 퉁퉁 부어서 왔다더라. 오늘 첫날인데 적당히 시키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 10분의 1도 안 하고 갔어. 신우가 할 일도 안 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빴어. 고작 양파 10개 까서 손이 아프대. 당신 와이프는 하루에 50개 넘게 까고 설거지하고 음식장만 하고 다 하는데 내 손은 무슨 쇠로 만들어진 줄 알아? 당신은 1년 넘게 했고 우리 동생은 이제 처음이잖아. 그럼 쉬운 일부터 시키면 되지. 애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말도 안 하고 갔겠냐고. 그래, 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본인이 말도 못해?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지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당신 동생이랑 일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돈 주면서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니? 일에 도움도 안 되면서 월급 달라 하는 건 너무 놀부심부 아니야? 신랑은 제 말을 듣더니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출근하기 전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는 신우를 일부러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킨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꾸준히라는 건 당연하고 신우는 보기 좋은 쉬운 일만 시키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작 양파도 하나 제대로 못 다듬으면서 무슨 일을 시키라고 하세요. 저 제사 때 몇 시간씩 야채 다듬고 생선 손질하고 다 합니다. 신우랑 저랑 1살 차이예요.
저라도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 일이다 생각해야죠. 돈 벌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일도 못한다고요? 너랑 내 딸이 같아. 그냥 가게 비법이나 좀 알려주고 주문이나 받게 하면 되지. 첫날부터 양파를 까라고 하다니. 너 하기 싫은 일만 시킨 거잖아. 아니요. 가게에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야채 다듬기 재료 손질입니다. 그리고 야채 손질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가게 양념 방법을 알려줘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사실 시어머니랑 다투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강하신 거는 결혼할 때부터 알았고요. 하지만 제 성격이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나에게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여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줬고요. 저는 매일 하는 일이고 가게 비법 배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배워야지. 고작 양파 10개 까고 손가락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그리고 1시간도 채 일 못하고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사람 믿고 일 못 시킵니다.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동생이었으면 네가 그랬겠어? 신우라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다 한다. 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머니, 저희 동생 처음 저 가게 오픈할 때 와서 양파만 200개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설거지만 3시간 내내 하고 간 적도 있고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신우가 돈이 안 급한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그 어떤 매장에서도 신우 같은 사람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쁜 여자라고 막말을 하면서 화내면서 가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이유가 없었죠. 제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배달을 시작하고 너무 일이 많아서 동생에게 하루에 3시간만 도와달라 했고 동생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지금 너무 바쁜데 오전에 오픈할 때 준비 좀 도와줘. 힘든 일만 시켜서 미안해. 그런데 언니가 오픈부터 와서 배달 정리까지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알았어 언니. 돈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야채부터 다듬고 얼른 청소할게. 언니는 언니 일 해. 나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동생은 더러운 일, 힘든 일 제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동생만큼 이 일을 잘 도와줄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날 저녁 저는 친정동생이 와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신랑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친정동생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하고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친정에 모여서 밥 먹고 이제는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사업하려고 처제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야. 매일 친정에만 자라고 그만큼 시댁에 잘해봐라. 내가 시댁에 못하는 게 뭔데. 신우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더니 말도 없이 1시간 만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나갔어. 내가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내 동생 시급도 최저 시급이고 말도 안 되는 돈 받고 일해. 당신 친정에 돈 가져다 주려고 일하는 거지? 결국 또 친정이지. 돈 벌어주는 거 매번 친정에 나눠 쓰고 정말 싫다. 우리 가정을 택하던가 친정을 택하던가 하나만 선택해. 아니 내가 무슨 돈을 친정에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시댁에 갈 때마다 밥 사고 장 봐서 가고 하는 돈은 왜 당연한 거고 내가 우리 집에 쓰는 돈은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말하는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신랑이 친정 돈 문제로 예민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신랑 월급으로 아빠가 차 사고 났을 때 현금이 필요했고 친정에 500만 원 보태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딱 한 번 그랬는데 신랑은 그때부터 제가 친정에 돈 보태주는 사람처럼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말고는 한 번도 몰래 친정에 돈을 드리거나 가서 돈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랑은 그걸 가지고 매번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엄마 아빠가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갚아주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신랑은 친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계속 타박을 줬어요. 내가 당신이 친정 식구들 만날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또 나 모르게 돈 벌어서 친정에 보태줄까 봐. 당신은 친정에 돈 들이려고 일하는 거야? 아님 우리 살림에 보태려고 일하는 거야. 당신이 일한다는 이유로 시댁에 가서 밥 먹자 해도 싫어하잖아. 당신이라면 일요일 하루 쉬는데 쉬는 날 점심 저녁밥 차리고 치우고 하고 싶겠어? 그리고 시댁에 가면 나만 일하잖아. 당신도 시어머니도 방에서 누워만 있고 친정에 가봐. 나도 쉬고 있고 친정엄마가 밥 다 해서 주는데 당신이 나라면 시댁에 가고 싶겠냐고. 그냥 네가 시댁이 싫은 거잖아. 변명하지 마.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친정이랑 인연 끊어. 매번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겹다. 우리 시댁 근처로 이사 가자. 친정 근처에서 사는 거 싫어. 당신은 매번 주말마다 심심하면 시댁 가자고 하면서 왜 친정에는 못 가게 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사 안 갈 거야. 여기서 살 거야. 왜 당신이 마음대로 다 정해? 나는 이사하기 싫어. 신랑은 계속 친정이랑 연 끊어라. 시댁 근처로 이사 갈 거다. 집을 팔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모든 결정을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홧김이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싸운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은 제대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본인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리더라고요. 신랑 명의로 된 집이라 신랑이 계약을 해버리니 답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신랑이랑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더 이상 이 사람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집을 내놨어? 당신 마음대로?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왜 만들어? 당장 어디로 이사 갈 건지 대책은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정말 너무한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친정 식구들이랑 더 이상 엮이는 거 싫다고. 당신도 선택해. 나인지 친정 식구들인지. 신랑이랑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냉전 상태가 이어졌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요.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신랑은 제가 자기 말을 듣고 시댁 근처로 이사 가길 원했고 저는 계속 싫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좋아하는 차도 나와서 한 박스 샀으니까 가게 잠시 손님 왔을 때 와서 가지고 가렴. 내가 허리가 아파서 거기까지는 못 가져다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3시쯤 잠시 시댁으로 갈게요. 시모가 과일 줄 게 있다고 불렀고 시댁 가는 길에 회사에 있어야 할 신랑이 시댁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연히 신랑을 봤는데 어떤 남자랑 웃으면서 이야기하길래 누군가 싶었어요.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신랑이 시댁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솔직히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조심히 신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신랑이랑 그분은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부동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랑이 이번엔 나 몰래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궁금했고요. 집도 마음대로 팔아버린 신랑이니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시댁에 들렸다 나오는 길에 같은 부동산에 들어가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3시경에 오신 분요. 저희 신랑인데
어떤 걸 알아보러 왔나요? 집 매매한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아, 그분이요? 아파트가 아니라 이 근처 상가를 알아보시던데요. 분식집을 할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20평 정도로 학원가 중심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고 조만간 계약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네? 분식집을 한다고 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남편이 가게를 하려고 상가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신랑은 이런 중요한 이야기도 저한테 일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저를 아내로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분식점이라뇨. 지금 하는 분식집이 매출이 신랑 월급보다 많았는데 왜 거기를 팔고 굳이 시댁 근처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랑은 정말 급하게 집을 팔고 한 이유가 여기 상가 계약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 아파트 근처에 상가에 매물이 나왔고 우리 분식점이 인기가 많아지고 신랑 월급보다 더 많은 이윤이 남자 신랑은 본격적으로 가게를 확장해서 장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한 거였어요. 이 모든 걸 신랑은 시어머니랑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날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신랑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가게 폐업해. 그리고 처제는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고 당신이랑 처제랑 같이 일하는 거 나 싫으니까 그렇게 해. 내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신랑은 계속해서 폐업하라고 하고 친정동생이랑 일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듯 말했어요. 나는 당신 말대로 하기 싫은데 가게는 내 이름으로 된 내 가게야. 당신이 왜 간섭하는데? 내 동생이 훨씬 일 잘한다고 배달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늦게까지 하려고. 동생에게 오후타임은 전담으로 맡길 생각 중이야. 당신이 간섭할 문제 아니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집도 당신 마음대로 팔았잖아. 내가 처제 와서 일하는 게 싫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친정이랑 거리를 두라고 몇 번이나 말해. 내 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폐업 준비나 해. 신랑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의 이런 모습이 너무 괘씸한 나머지 친정동생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도 확 늘려버리고 저녁 타임도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는 제가 하고 오후 배달은 동생이 하는 걸로 동생이랑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신랑처럼 통보를 했고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노발대발 성질을 내더니 급기야 가게 문을 막고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도 가게에 온 적 없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당신 당장 이 가게 때려치우고 집으로 들어와. 당신은 남편 말이 우스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친정이랑 연 끊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신랑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겠어? 우리 아들이 알아서 더 좋은 곳에서 너 장사할 수 있도록 새 가게도 해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 저는 한 번도 신랑한테 가게를 옮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가게인데 제가 왜 신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게를 다시 하라고 하시면서 저는 뭐 가서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왜 폐업을 강요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똑똑한데 다 알아보고 더 좋은 조건이니까 폐업하라고 하지. 그리고 신우는 일 못한다고 못 시킨다면서
네 동생은 데리고 와서 일 시키니? 이러려고 우리 딸은 양파만 까라고 했어. 저희 동생은 하루에 양파랑 마늘 100개는 다듬어요. 신우처럼 10개 하고 손 아프다고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안 합니다. 비교할 사람이랑 비교하세요. 저희 동생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가게 접어. 알았어? 내가 더 난리를 쳐야겠어. 처제도 당장 나가. 우리 가게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모도 나보고 가게를 옮기라고 신랑이랑 같이 난리를 치셨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게를 폐업해서 아들이 가게 오픈하면 그거 도우라고 난리 피더라고요. 아니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가 구경 다니고 가게를 옮기네 마네 하는데 제가 왜 그들의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만만하신가 봐요. 저 이 가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일궈낸 가게입니다. 제가 왜 이 가게 이 자리를 포기해요? 단골 손님도 많아진 이 상황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게 뺄 일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 절대 이 가게를 남에게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있는 이 가게를 왜 빼? 장사 잘 되는데. 이 가게는 동생 주면 되지. 동생이 이 자리에서 카페 차려서 할 거야. 떡볶이랑 커피랑 같이 팔려고 하더라. 그러니 당신은 그냥 내가 새로 알아본 곳에 가서 일하면 돼. 이 주변에 카페만 8곳인데 잘 알아본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신우한테 여기 줄 생각 없어. 내 가게인데 왜 당신 맘대로 결정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내 동생한테 인수해주기로 정했다고. 당신은 따라만 오면 된다는데 왜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 동생도 좋고 당신한테도 좋은데 왜 싫다고 해.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다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야.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도 저는 가게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동생도 나와서 제 일을 도왔고요. 그러자 신랑이 와서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시위하고 입구를 막으며 영업박이나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가게 폐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처제, 이제 집에 가. 우리 와이프 친정 식구들이랑 엮여서 좋은 일 없으니까 없는 딸이라 생각하고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려. 시댁에 들어가서 살 거라고. 그때 그 상황이 참 웃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에 대해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제가 그동안 집안일에 충실하고 아이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적으로 지내서 그런지 남편이 참 대책 없이 강요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에게 막말하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이혼을 결정했고요. 저는 아이 데리고 친정 부모님 계시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분식점은 다른 분에게 넘기고 친정 부모님 댁 근처 대학가 앞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제 이런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부모님은 이혼하길 잘했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용기를 주셨고 동생은 같이 시작하자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딸 걱정 마. 엄마도 아빠도 도와줄게. 동생도 다 같이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가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친정동생이랑 친정엄마랑 셋이서 힘을 합쳐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아빠랑 제부가 도움을 줘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단골 손님도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입소문이 나자 이전 가게의 매출의 5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전 가게도 제 양념 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혼자 하다 보니 배달이 힘들었죠. 하지만 동생도 있고 친정 엄마도 피크타임에는 도와주시니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학가 앞이라서 배달 주문도 매달 늘어났고요. 일이 잘 풀리자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폐업을 강요했던 신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에게 무조건 폐업하고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을 하자던 신랑은 신우랑 시어머니랑 저희 가게 상호랑 비슷하게 메뉴는 똑같이 분식집으로 오픈했습니다. 신랑은 기본적인 레시피는 알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알려준 레시피를 믿고 일을 시작한 거겠죠. 하지만 장사가 레시피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신랑이랑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수입이 잘 나오자 매우 쉽게 돈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요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망했어요. 월세는 높은데 매출이 나오지 않자 반년을 채 못 넘겼다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이지만 잘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나와서 시작한 사업이 망하자 신랑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저를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당신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내가 당신 가게 가서 일할게. 이제 나 다른 곳에 취직도 안 되고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으니 나를 찾아오네.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아이도 잘 키우고 나 장사도 잘해.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왜? 난 우리 식구들이랑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도 당신 식구들이랑 잘해봐. 아니야, 정말 내가 무지했어. 당신처럼 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 엄마나 동생 말 안 듣고 그냥 우리 부부끼리 잘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엄마 말만 듣고 일을 망쳤네. 나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니, 싫어. 당신 고작 우리 친정에서 500만 원 빌린 걸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었는데 당신이 이제 신용불량자라며? 그런데 왜 나한테 당신 빚까지 갚으라고 그래? 싫어.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신랑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집 담보대출과 신랑의 신용대출로 시작한 가게였는데 망하고 나니 신우는 인연을 끊고 시댁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신랑은 시어머니랑 연 끊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어디서 들었는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나는 안 봐도 된다. 우리 아들이 나랑도 연락이 안 되고 혼자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다 내가 잘못했다. 딸도 연락이 안 되고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다 네가 분식집 하면서 우리 아들이 헛바람 들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한 번만 받아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시는 그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집 팔고 저랑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이 가게 계약하고 저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남자랑 더는 살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도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랑 마주치는 것도 싫었고 가장 중요한 건 신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둘 사이에는 믿음이 없었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매일 싸우는 부모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맞는 친정 식구들이랑 일을 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니 훨씬 더 일도 생활도 재밌어지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가게가 입소문이 나자 체인점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신랑은 막노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와 문자로 우리 아들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도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고 가게도 안정이 되자 저도 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네요.